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저기 부천시에 한 142평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저도 좀 피곤하고 낮술을 요즘 계속 마시네. 부천시에 142평 건물이 나왔거든요. 건물만 매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건물만 매각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건물만 매각인데 토지는 매각 아니에요. 건물만 사는 거예요. 건물만.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좀 아쉬운 게 좀 입찰이 내일인데 유치 식자재 마트를 쓰고 있어요. 그죠? 이 정도면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축산까지 다 있는 거 보니까 규모는 꽤 큰 것 같아요. 한번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를 보면 주택가 안쪽이죠. 주택가 안쪽인데 반경 여기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인데 꽤 큰 것 같아요. 이 필지가 2개 정도 나눠져 있는데 이 정도 반경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객층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정도라면 굉장히 장사가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주택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객층으로 될 것 같고 유입이 어느 정도 어디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로변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오던가 이쪽에 대로변이 있으면 이쪽에 들어오던가 해서 이쪽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객일 것 같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이런 주택가 안에 있는 식자재 마트는 장사가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철거될 위치에 놓여 있는 건물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우리 이거 보면 이제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제 이 건물 임차인이겠죠? 300만 원 또는 50만 원. 그러니까 합이 350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월세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토지는 매각 제외예요. 토지는 매각 제외고 건물만 매각이에요. 근데 건물 등기부가 있네. 그죠?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토지는 A라는 소유고 건물은 B라는 사람 소유다. 그죠? 그런데 이 B라는 소유의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두 번째, 토지 임대차겠죠. 토지 임대차. 다시 말해서 차지권. 차지권인데 이 차지권 토지 임대차를 통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계약을 맺어서 여기다 이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쳤겠죠. 이거 B라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만이 차지권 인정되는 거죠. 차지권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법정이상권은 달라요. 법정이상권은 계약서가 없어도 되죠. 그렇지만 차지권은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차지권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건물 소유자도 달라요. 건물은 김땡땡이라는 사람이고 토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토지 차지권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10년 동안 계약갱 영업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돼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토지 차지권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인이 토지주가 거절을 하게 되면 그냥 건물 철거하든지 내가 매수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가 임대차하고 다른 게 민법상 토지 임대차는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다. 그리고 이게 토지 임대차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약을 만약에 5년으로 했다. 그럼 5년 동안만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나중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우리가 이제 차지권이라고 하는 토지 임대차하고는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지상물을 매수 만약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죠? 이 건물을 토지주한테 매수해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토지주는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특약이. 물론 특약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을 하는 건데 지상물을 당신 철거하고
내가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특약을 해도 그 특약은 무효예요. 이 토지주가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강행 규정이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유효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효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을 매수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둘 다 대법원 판례. 제 교재를 보면서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이고, 보니까 건물 철거 청구권도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지워버리고, 자, 보니까 여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청구권이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했어요. 이 토지주들이 이 건물을 철거하라 라는 토지 철거 청구 소송에서 이 토지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그러면 건물은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입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소를 했다면, 자,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했을 때 뭐 건물 등기부도 있고, 그죠? 건물 등기부도 있고, 만약 계약서도 있다, 보존 등기도 다 해놨어. 그러면 이제 차지권인데, 차지권이 뭐 10년 이상 뭐 보존된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짤데기 소리예요, 그거요. 차지권은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는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당사자 간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뭐 20년이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이렇게 건물 철거 청구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계약 기간이 갱신됐든지 도가 됐든지, 그죠? 이 사람이 차임을 연체했든지, 차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가 임대차를 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면 안 돼요. 차임을 연체하면 바로, 그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임 연체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둘 중 하나예요. 차임 연체 또는 계약 기간 도과.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주들이 이분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를 지금 청구를 했고 승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지권에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쵸?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를 했던 건데, 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차지권은 민법 제662조,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인데, 차지권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이 토지가 있으면, 토지주가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경매사령관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영업활동을 하겠다 라고 어떤 그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 임대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효력 발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때부터 차지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 임대차예요. 그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지권의 기간은 토지 임대차와 같음. 그죠? 뭔 말이냐면 토지 임대차,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을 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차지권은 유효한 거예요. 그죠? 토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때까지.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서로 자유에서 정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토지 차지권. 자, 그러면 볼게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두 개가 판결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대법원 요 판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요 판결 두 개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 임대차에서, 그죠? 계약갱신 기간 요구권은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상가 임대차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토지 임대차는 계약갱신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어떤 기간도, 그죠? 의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을 5년이든 10년이든 했으면 그 기간만 임대차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연장은 당사자 간의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이 이 토지에 건물을 졌어.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단지 대부분 전문가들도 여기까지만 강의를 해요. 여기까지만 강의를 한다고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원칙적으로 유효.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죠? 지상물을 매수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은 무효라고요. 그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특이하게 유효한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유효하냐? 첫 번째,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어서 피고가 임대차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았을 경우. 그렇죠? 이해 가시죠? 두 번째, 토지 임대차 차임이 현저히 저렴하여 임차인이 투여한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세 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물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임대인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임대인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죠? 많은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자, 이 건물은 제가 봤을 땐 장사는 참 잘 돼요. 그렇지만 이미 철거 청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둘 중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법정상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단 한 번도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0 몇 년이더라? 여기 적어놨는데 2010? 2000? 여기 건축문제장 있는데 제가 좀 술 한 잔 먹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00 몇 년도에 2008년인가 2006년도인가 소유권 보전이 된 상태예요. 건축문제장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건축문제장 여기 있어요. 건축문제장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의 문제는 아니다. 법정이상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차지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차지권의 문제가 일 수도 있는데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건 오케이 일단은. 차지권일 수도 있다. 차지권이다. 그런데 왜? 뭐 계약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계약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계약서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잖아요. 보존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죠 건물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차지권이다. 그렇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이 차지권도 기간이 있다. 당사자 간에 서로 기간은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5년이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이든. 그러면 그 이후 되면 내가 토지 사용하려니까 당신 나가. 하면 나가야 돼요. 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짤데기하면서 아니 대한민국 진짜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법이 있는데 그죠? 무슨 그게 내가 그러면 50년 사용할 수 있으면 50년 사용해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믿지 마시고 차지권도 서로 간의 계약이 우선입니다. 서로 간의 계약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이 지나서 내가 토지주가 나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계약 안 해. 당신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마 건물 철거 청구 소송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가 이겼어요. 승소했어요. 아니면 차임을 연체했든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든지 그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토지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주만 들어가야 돼요. 토지주만. 이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은 소멸 안 됩니다. 이 후순이잖아요. 여기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 이 가처분은요. 소멸 안 돼요. 후순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다 소멸되지만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은 인수입니다. 인수.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이게 맨 위에 있어요. 맨 위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는 조심하셔. 그리고 어차피 승소를 했으니까 건물은 철거 당해야 되고 그럼 이건 낙찰을 누가 받아야 되냐? 당연히 토지주가 받아야죠. 싸게 토지주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차지권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깊이 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전문가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대부분 뭐 세상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이 토지 그 임대차는 분명히 차지권은 맞아요. 차지권은 맞는데 법정이상권 아닙니다. 그런데 차지권을 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돼 있죠. 그런데 철거 청구가 들어와 있죠. 철거 청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계약 기간이 도가 됐든지, 그죠? 계약 기간이 도가 됐든지,
또 하나는 차임을 연체했던지. 그렇죠? 이렇게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물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찰받지 마세요. 또 혹시 뭐 술 한잔 저처럼 낮술 먹고 가서 델름 낙찰 받아버리면 이제 뭐 그냥 부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부천에 있는 다른 물건 좋은 건 아니에요. 미납한 사건이 있었는데 보증금 한 2억 3천 떼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려다가 이 사건을 조금 제가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좀 지금까지 강의는 이렇게 차직권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 주식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주식 얘기를 조금 해보니까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저장을 하고. 자, 지수는 참, 오늘 제가 유튜브 한번 썸네일 한번 쭉 봤거든요. 썸네일을 봤어요. 항상 제가 이제 전문가라는 작자들, 저도 작자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뒷북 치고 있어요. 다 뒷북 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등이 언제일까? 그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아니 아직도 이런 쓸데기 없는, 그죠? 어제 폭락도 이제 이런 폭락도 아니면 이런 하락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호떡 뒤집듯이 그냥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아니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정말 진짜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 만 믿고 주식 투자했다가 여러분 개망신, 그러니까 집안망신 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안망신이 아니라 완전 피봐요, 피. 그러니까 주식은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지수 흐름이라고. 종합지수가 폭락하는데 살아남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딱 한 업종을 밀었죠. 뭐였죠? 방. 태조 유방원 중에 방.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조선기자재. 그래서 사실은 방위산업 관련주.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는 굉장히 탄력이 좋았어요. 뭐 이렇게 지수가 막 여기 54포인트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보통 플러스 많이 보였고요. 제가 3일 전부터 얘기했던 7종목 그 중에서 매수해도 된다 라는 종목들이 오늘 뭐 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뭐 한 10% 이상 올랐고요. 그죠?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SNT 그 종목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인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 시스템도 플러스였지만 플러스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긴 했는데 뭐 그 종목도 걱정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종목 5일선 깨지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하락을 지금 이 하락 트렌드를 막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전문가들 많아요. 정신 못 차리는 전문가들 많다고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거 아니면 그런 짤때 자기한테 손실 주는 어떤 유튜브들은요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대가. 내가 만약에 어떤 전문가 강의를 들었어. 근데 그 전문가 강의를 들어서 종목을 샀어. 근데 손실이야. 그럼 그 전문가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사대가. 그런 사람들은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오래 하다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요렇게 여기서 저는 이때부터 매도 사인을 계속 드렸죠. 무조건 그날 단타만 해라. 플러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이때 음선 때 쳐 맞은 거다. 이 음선은 이때 음선은 쳐 맞는 거다. 쳐 맞는 거다. 쳐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드렸죠. 아이나 다를까 나스닥 폭락, 다우 폭락하면서 우리도 쳐 맞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예측하기를 어떻게 예측했죠? 개발학 보여서 아래꼬리 달고 양선으로 끝날 거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끝났죠. 그죠? 아래꼬리 달아주고 비슷하게 끝났잖아요. 이 정도면 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정말 주식의 신? 종합지수, 그러니까 뭐 종목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맞추면요 정말 어쨌든 뭐 잘 맞춥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지금까지가 아니라 내일이 문제겠죠.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알면 제 방송 듣겠냐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자, 종가상 전 저점이 여기죠. 전저점을 깼어요, 오늘요. 전저점을 깼어. 개발학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학을. 그러면 내일은요.
둘 중 하나. 항상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자, 내일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어쨌든 바닥은요, 2300까지 올 거예요. 조만간에 여기 2300 두드리러 올 거예요. 이 가격 두드리러 온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가격 반드시 온다. 이 깰 수도 있다. 올해 안에. 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아니면 더 좋죠. 저도. 아니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주식을 통해 돈 벌 수 있는 기간도 많으니까 더 좋죠. 그렇지만 저는 올해 안에 반드시 이 2300,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콘크리트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죠. 그죠?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면 이쪽 계단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빠지다가 이 밑으로 쭉 빠져요. 지하실도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 밑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쭉쭉 점점점 빠지다가 여기 밑으로 샌다니까 지하 계단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방위산업 관련주는 제가 항상 말 세계가 부르는 주식, 세계가 부르는 업종, 방위산업,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원자력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거지에 당할 수 있다. 세력들의 설거지에 당할 수 있다. 지금 재료들 하나씩 노출되고 있죠. 뭐 원자력 수주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그죠? 이제 설거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뛰었다가 설거지 할 수도 있죠. 뛰었다가 일반인들 매물 잔뜩 쌓아놓고 때려 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는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방위산업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점 다 넘길 거라고.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왔지? 내일이 어떻게 될 거냐? 내일은 자 이제 5일선이 요렇게 꺾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20일선도 요렇게 꺾여요. 20일선. 60일선은 이미 항상 하락 트렌드에 있고, 그죠? 60일선은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자, 그러면 5일선 꺾이고 이제 20일선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일시적으로 이 전저점 근처까지 약간 좀 플러스를 줄 수 있어요. 지수는요. 지수는 플러스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플러스 줄 수 있지만 다시 쳐맞을 거예요. 다시 쳐맞는다고요. 제가 항상 경기 침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트렌드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 재고 자산이 51조다라고 얘기하죠. 55조인가? 그죠? 그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럼 물가도 당연히 하락하겠죠.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였지? 잭슨홀 미팅인가? 잭슨홀이 미국의 조그만 도시예요. 사실은 그게 농업 미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한 건데 결국에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9월 며칠 날 금리 결정을 하는 어떤 전초 단계 연설이에요. 연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고통이 있더라도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계속 할 것이며 물가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겠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7%, 8%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금리 계속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 당연히 오는 거고. 이제 앞으로의 화두는 그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에 달려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 경기 침체를 인해 가지고 기업 실적 3분의 1 토막 났네, 반 토막 났네, 30% 줄었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침진창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부 전문가라는 집단이 얘기하는 2300 콘크리트 바닥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 콘크리트 바닥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내일이 만약에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손실이 크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매도하는 게 좋다. 매도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5%, 10% 이상, 10% 이상 막 손실이 커신 분들은 매도에는 사실 의미가 없죠. 일단은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얘기했던 종목으로 일단 이수학 제가 7개 종목 중에 이수학 얘기했죠. 이수학 오늘 이 약세장에도 한 거의 15% 이상 올랐어요. 15% 이상 올랐어요. 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역사적 신고가 뚫는 종목 잘 봐라. 뚫기 전에 이렇게 딱 멋지게 좀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뚫고 난 다음에 하루 조정하고 어제가 이제 금요일이지. 조정하고 오늘 슈팅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 또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런 과정이 이런 자리 잘 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주도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주도주.
두 번째, 제가 언급했던 거 말씀드린 거 EM코리아. EM코리아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내가 이렇게 뭐 아직 유튜브 인지도가 없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겠죠. 사람들이 뭐 저런 놈이 와서 떠드나 그렇게 하겠지만 뭐 들을 분들은 들으면 돼요. 어쨌든 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어쨌든 제가 EM코리아는 제가 이렇게 추세선 그려드리면서 하락 추세대 돌파했다. 하락 추세대 여기 돌파했고 지금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역시 뭐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한 10% 이상 올랐는데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뭐 조금 위에 쳐 맞았네요. 쳐 맞긴 했는데 어쨌든 EM코리아는 방위산업 관련주 플러스 수소 관련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거고. 자, 그다음에 S&T 모티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방위산업 관련주죠. 방위산업 관련주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올랐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고 조정을 잘 받으면 매수하면 된다 라고. 이런 종목들은요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제목을 좀 우량합니다. 그죠? 근데 매수하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매수라는 걸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십시오. 손절가는 뭐 제가 뭐 제 회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손절가는 여러분들께 스스로 정하십시오. 손절가는 그냥 어쨌든 여기 이 추세대 깨면 매도예요. 매도. 그죠? 이거 깨면 매도예요. 차트 개판 차트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떤 이 손절가는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스로 만드시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뭐 쌍바닥 치고 그죠? 쌍바닥 치고 바닥 잘 만들고 이제 오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격 깨면 매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매수하신 분들 다 이익이니까. 그다음에 태광 이것은 조선 기자재죠. 조선 기자재. 이것은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거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잘 이쁘게 이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십시오. 항상 주식은 저는 그래요. 뭐 여기서 사서 쳐 물려 있는데 그죠? 저보고 손절을 어디서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영원히 안 올 수, 이 가격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있는 주식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손절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이 가격대, 이 플랫폼 깨면 매도하겠다. 아니면 이 21선 깨면 매도하겠다. 또는 5일선 깨면 매도하겠다.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웅. 태웅 오늘 많이 올랐죠? 뭐 이건 뭐 제가 추천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뭐라고 했죠? 사면 안 된다고 했죠?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자, 이 종목 사우디 그 신도시 건설하고 관련 있는 건데, 여기까지 빠지면, 저는 이 가격대 오지 않으면 매수 안 합니다, 이 종목. 이 종목 매수 왜? 장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큰 흐름이. 아, 집에서 아버지가 막 화를 막 엄청 내고 있는데, 그죠? 애들이 막 웃고 떠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화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빅브라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그죠? 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무가 멀쩡하겠습니까? 종합지수를 산이라고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나무예요, 나무. 그 큰 산 안에 있는 나무예요. 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비가 엄청 와서 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무들이 멀쩡하겠습니까? 종목들이 멀쩡하겠냐고요. 아무나 하는 종목 없어요. 정말 센 종목, 시대가 부르는 종목, 시대가 요구하는 종목 외에는 살아남은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11월 달에 사우디 왕자가 방문하나요? 11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눌렸다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고 뭐 그것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뭐 저기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뭐 가지고 이때부터 18,700원에 저희들은 매수했다가 매도를 했지만 그죠? 이 종목도 역시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저는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할 거고 일단 대기. 그다음에 STX 엔진 조선 관련주죠. 오늘 이 종목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것들 잘 보시라고. 이 종목은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만 얘기한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이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제 카톡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수 있다 모르겠네. 어쨌든 그 다음에 제노코 방산 관련주죠. 방산 관련주. 자 이제 요것도 시작입니다.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손절가는 장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이 안 좋다. 시장이 안 좋다. 이것도 더 빠질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 여기 잡고 대응하십시오. 손절가 대응.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현찰 갖고 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현찰 갖고 쉬는 게 최고예요. 다음에 한미글로벌. 뭐 우리 저희들은 뭐 상한가 다 팔고 나왔으니까 요 정도. 뭐 여기서 이제 이 상한가 때 저는 17,000원에 팔았는데 어쨌든 뭐 하게 3% 정도 갭이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도 파신 분들이 뭐 없겠죠. 저는 다 팔았으니까. 없을 거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사지는 않겠죠. 설마 이런 자리에서 이걸 사지는 않겠죠. 그죠? 이렇게 상한가 친 종목 사서 또 처물리고 계시는 분 되나? 있으신가? 아.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대한전선. 저희 이제 회원들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대한전선이거든요. 대한전선 왜 그러냐면, 요것은 이제 원자력 관련주이긴 하지만 어떤 인프라 구축 관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제가 2,000종목 딱 검색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막 양선이야. 양선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거 봐라. 심상치 않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테마를 보니까, 이제 뭐 원전 수주가 계속 되면, 그죠? 거기에 필요한 전선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각종 인프라, 따라서 그죠? 인프라 구축에 따른 어떤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가주니까 또 우리 개미 아저씨들이 많이 따라 붙겠죠. 이런 것들은 내일 뭐 슈팅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요. 이런 것들. 오늘은 제가 다 사인을 드렸어요. 여기 오늘 개발학 보이면 무조건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했다가 당일날 파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은 조금 이제 무겁긴 하네요, 주식이요. 그런데 이 주식은 저희들이 이제 어제 샀죠. 근데 이 주식 제가 뭐라고 했냐면 5일선 깨면 매도. 5일선 깨면 매도입니다. 이거 뭐 20일선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내일도 추침거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승으로 가는 데는 이상이 없다. 단 손절가는 저는 분명히 정했습니다. 15,000원. 15,000원 깨지면 무조건 매도예요. 15,000원 깨지면 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15,000원 깨지려고 막 하고 깨졌는데도 못 팔고 있고 막 그러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겁이 나서 종목을 추천 못 하는 겁니다. 주식을 매달 돈 벌려고 주식합니까? 주식을 하려고 딱 마음 먹었으면 내가 손실도 볼 수 있다. 손절가를 분명히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폭락이 끝나고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예요. 맨날 주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맨날 주식으로만 이렇게 갖고 여기서 처물려 있잖아요. 맨날 주식 갖고 있으면 이렇게 상승장에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장을 못 먹어요. 그죠? 결국엔 본전도 못 돼서 결국에는 팔아요. 2달, 3달 걸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식은요. 제가 어느 분이 전 단타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단타를 잘하기 때문에 손절가도 분명히 정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살아남으려면요. 저가에 사는 연습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에 사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에 쓰면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점 스스로 저 같은 경우에 5일선 깨지면 매도, 20일선 깨지면 매도, 10일선 깨지면 매도, 아니면 추세선 깨지면 매도, 그죠? 아니면 매물대 깨지면 매도, 뭐 120선 깨지면 매도.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칙이. 손실이 저는요 10% 나도요. 손실이 10% 나도 만약에 내가 이제 이때 주식을 샀어. 이때 바닥인 줄 알고 주식을 샀어. 이 500일선 맞고 반등하겠지라고 해서 주식을 샀는데 깨져버렸네? 이 500일선 깨져버렸네? 그럼 매도예요 저는. 손실이 뭐 5% 됐든 10% 됐든.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든 크로스 얘기하죠. 자,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500일선이 됐든 200일선이 됐든 상관없어요. 자, 어떤 주식이 이 500일선을 깼어. 어떤 이동평균선을 깼어. 이동평균선이 상승 중에 있는데, 캔들이 이걸 깼어. 그러면 이 상승 중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다시 반등을 줍니다. 이때 매도해도 돼요. 이때 매도해도. 그렇지만 이때가 보통 3,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 시간 투자를. 시간 투자를 하냐 아니면 붕괴하는 순간 매도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에요. 반등을 줄 수도 있고 반등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안 주고 바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50대 50입니다. 만약 반등 안 주고 흘러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손실이 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손절가는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절을 딱
해야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잡을 수 있어요. 절대. 그래야지 현찰로또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번 손절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현찰 그대로 들고 가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손절 딱 하고 나면 또 주식이 없나, 또 주식 끼웃끼웃대고 있어. 손실이 계속 더 커지니까요. 그죠? 손실이 더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커지니까 한번 손실 났으면 손절 딱 했잖아요. 손절 딱 로스 컷 했잖아요. 컷 했으면 2, 3일 동안, 3, 4일 동안 주식 쉬십시오.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자, 하나시스템 방산 관련주죠. 방산 관련주. 오늘 뭐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윗골이 길게 달았죠.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해요. 윗골이 오늘 이게 또 종합지수가 좀 안 좋으니까 쳐 맞은 거죠. 어차피 이것도 아마 그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200 종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아이고 자꾸 카톡이 와서 좀 생각을 해. 어쨌든 간에 이 종목 좀 지켜봤다가 15,000원 깨지면 그죠? 여기 15,000원 깨지면 매도 구간을 찾겠습니다. 오늘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관련주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너무 오른 방산 관련주 말고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거 말고 지금 바닥에 뛰어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목 뭐지? 뭐 여기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한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30개 종목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아직 바닥에서 꿈틀대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너무 요즘 강의가 길어지네. 이제 앞으로는 한 이제 최대한 핵심만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